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사 마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발음도 잘 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피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고가 사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뜬금없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사 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먼저 여러분들하고 늦었지만은, 저희가 뭐 항상 방송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늦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싶다, 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게 됐지만, 일단 그건 뒤로 밀어두고, 지금 현재 국내임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이 국내힘 윤리위원회,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걸 갖다가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그걸 갖다 논의하기 위한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으로 일했던 강승규 국내의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뭐 제가 기사를 쓴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직권 소집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의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부디 외부 압박을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시길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대표 권능을 착각하고 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국내의 당원 당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강승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강승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금일 심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여러분들 오후 10시 이후에 윤리위가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간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강승규는 뭐라고 했냐? 정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시킬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는 당원 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강승규가 당원 당규, 지가 속한 정당의 당원 당규도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위 의결로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1호 당원인 대통령 제명에는 국회의원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승규가 한 얘기 중에 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국내임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를 보면 윤리위원회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이 당원이 정말 잘못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고위원회 요구를 통해서 윤리위가 또 소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가 소집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내임 당원 당규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그 윤리위원회가 이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 권능을 착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당대표 권능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한동훈인가 강승규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시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 논의가 지금 개시된 그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문제를 일으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심을 이탈케 하고, 정말로 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건 뭡니까?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내인 구성원, 그 다음에 국내인 주인인 당원들의 사기와 의혹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국내외 재집권 가능성을 갖다가 정말 떨어뜨린다는 그 표현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집권 가능성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정말로 거부하고 싶은 미래, 이재명이가 대권을 잡는 그런 미래를 윤석열이 자초했다. 지금 이런 비판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민심을 이탈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은 벌써 이탈했고 지금 현재 당심도 이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런 주장이 과연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대체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쓸 때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인이든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이든지 간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근데 이 헌법, 대한민국 모든 규칙의 근간인 뿌리인 헌법에서 국내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 명문화하고 그걸 갖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헌법에서 비롯된 각종 법률도 이런 헌법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법률에서 파생된 각종 법인의 내부 정관, 그 다음에 내부 규칙 이런 것도 다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은 뭡니까? 바로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 여기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 법인의 내부 규칙도 역시 평등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평등권입니까? 당원에 대한 평등권입니다. 당원, 어떤 당원은 이런 기준, 어떤 당원은 저런 기준을 적용해서 이 사람한테는 약간 차별적 대우를 하고 이 사람한테는 약간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뒷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대놓고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심이 이탈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 절차 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원, 그 잘못을 한 당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징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걸 갖다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그 징계를 확정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내용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누가 월권을 한 바 있습니까? 누가 직권 남용을 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할 말을 잃게.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 당규, 정말 기본적인 규칙도 모르면서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글을 쓸 때는 그런 거 한번 확인 검토해보고 쓰는 게 정말 당원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일 텐데 그냥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씁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는 뭡니까? 당은 지지율로 살고 죽는 그 단체 아닙니까? 조직 아닙니까? 그 지지율에 의해서 집권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율에 의해서 이 당이 발언권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고 이 당의 정강 정책을 갖다가 국정에 반영할 수 있고, 힘이 약하고 발언권도 약할 경우에는 이 당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도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로, 행위로 이 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킨 점, 이 당의 대국민 신뢰도를 갖다가 붕괴시킨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출당은 정말로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은 이 국민의힘 당내 원내 인사들의 그 의식 수준, 생각 수준, 이 민심을 읽는 눈, 그리고 또 정무적 감각, 현실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평균에 근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거기에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승규가 얘기한 거 이 내용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정당에 어떤 희망,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정당에, 그것도 또 많지도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정당인데 이런 정당이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이 괴멸 직전에서 아직도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의원이요, 나 친윤계요, 나 뭐요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 당에 과연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잠깐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징계 절차가 개시될지 또는 그냥 논의가 그냥 무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뭡니까? 징계의 종류 경고, 그 다음에 다음권 정지 이준석이가 받았던 거, 홍준표가 받았던 거, 그리고 또 탈당 권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출당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제명은 바로 그냥 출당시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인가, 수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당내 친윤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현재 이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행복한 인원님께서 댓글 후원을 그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쏟아지는 그 속보, 그 다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들 들으면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울증은 아니지.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